7일 오전 강릉 연곡면의 한 먹태 포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삼척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0.15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도내 아동학대 사건이 연간 1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과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담 인력과 사회 안전망이 부족해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가족이 다 같이 모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전화나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길 당부했습니다. 도내 부동산 투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첩보와 제보 등을 통해 수사와 내사 중인 공무원 등도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7일 강릉시 연곡면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 전체가 불에 타 3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전 11시쯤 삼척시 도계읍의 한 야산에선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한동안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연기가 건물 밖으로 치솟습니다. 인근 마을 전체가 연기로 자욱합니다. 7일 오전 8시 40분쯤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의 한 먹태 포장 공장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폭발물은 냉동기가 있어서 냉매 가스가 이제 터지면 그게 이제 다 터졌어요. 다 터졌어요? 네. 여기서 벌써 한 400m 떨어졌더니 그런데. 아, 거기서도? 네. 냄새가 좀 많이 나요? 많이 나죠. 지금 이제 뭐 어디, 난차 타면 내 차에 불났나 싶어가지고 시야가 확인할 정도인데.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공장은 삽시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또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었고 마을 전체에 연기가 퍼져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화재가 난 공장과 바로 인접한 초등학교에서는 불길이 번질 것을 대비해 학생들을 즉시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는 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조가 패널 구조다 보니까 소방차에서 물을 뿌려도 물이 침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5분쯤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에서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헬기 5대 등이 투입됐지만 당시 초속 6m의 강풍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은 1시간 30분 만에 꺼졌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림 0.15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죠. 어버이날도 있어서 떨어져 계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는 때인데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올해도 마음처럼 쉽게 찾아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홀로 사는 김금순 할머니 집에 복지관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린이들의 재롱을 담은 영상을 휴대전화로 함께 보고 담아뒀던 이야기 등을 나누며 외로움을 덜어냅니다. 여느 때 같으면 다 같이 모였을 어버이날.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올해는 조촐한 모임으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주의를 하고 밥상공태도 잘 못 가고 뭐 경로당도 잘 못 가고 그래서 집에 있으니까 만날 죽겠는 거지 또. 비대면이 보편화되면서 더욱 쓸쓸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홀몸 노인들. 지역 복지관은 이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그마한 선물, 그다음에 집에 가셔서 편히 잘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선물, 또 도시락 이렇게만 준비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아쉬운 마음이 너무 가득한 그런 어버이날인 것 같습니다. 올해 어버이날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 직계가족이라면 8명까지 모일 수는 있지만 감염병 확산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서 가족끼리 모이는 게 우려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특히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해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에는 모임과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과 사망에 있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발생한 비율은 전체의 약 27%, 그리고 사망자는 95%를 차지하고 있을. 방역당국은 가정의 달 5월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아동학대인데요. 예방과 근절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연간 1000건 넘게 발생하는데 전담 인력 등의 사회 안전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원주 3남매 사건. 별다른 직업과 주거지도 없던 20대 부모가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활하다 돌도 지나지 않은 둘째와 막내 아이를 운다는 이유 등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한겨울에 찬물로 씻기는 등 오랜 기간 학대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아동학대는 도내에서만 매년 1,500건이 넘게 발생합니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로는 원주가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이 329건, 강릉이 326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부분 학대들은 중복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체 학대와 이제 정서 학대 유형이 가장 많이 있고요. 85% 정도가 가정 내에서 발생이 된다고 보고요. 동일하게 거의 한 90% 정도는 또 친부모들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신규 공무원 임용 등을 통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대응팀을 구성합니다. 전문기관 중심에서 지자체와 경찰로 폭을 넓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정부의 아동보호 대응 체계가 2019년도에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동안 민간기관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추진하던 아동학대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아동학대 전담팀을 신설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문성 강화 등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이뤄진 2주 과정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교육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 상당수고 사회복지사 자격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를 당한 경우 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보호소 등이 부족한 것도 피해를 키웁니다.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아동학대 문제, 사회적 관심을 통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원주 세남매 사건의 친부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27살 황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내 25살 광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1심은 이들 부모의 살인 혐의와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각각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5일은 어린이날이었죠.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이렇게 5월은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가정의 달인데요.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이자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가정 내에서 학대받는 사건들이 잇따라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 장주현 팀장과 미니 인터뷰로 만나봅니다. 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의 옹호사업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원 지역의 그 빈곤한 가정들,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육, 학습, 의료, 주거, 인재양성 분야에서 후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통학로 개선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등의 그런 옹호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빈곤 문제로 위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 빈곤 문제는 교육기회 부족 그리고 차별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문제와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었고요. 학교나 아동 돌봄 시설의 부분 등교 그리고 휴원 등으로 아이들의 방임이 증가되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과 부모의 갈등에 대한 증가, 그런 스트레스 증가, 그리고 그 아동 학대에 대한 감시의 부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더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정 형태의 다양화로 인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고 방임이나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소유의 주체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고 그리고 권리의 주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은 절대적 약자나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주체적인 존재로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모든 아이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내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강릉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19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습니다. 강릉시는 7일 러시아계 외국인 근로자 14명과 내국인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7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는 7일 확인된 내국인 일부가 외국인 근로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별급료소에서 우리 시민을 긴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긴급히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다 나오신 겁니다. 강릉시는 옛 시외버스 터미널 자리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오는 1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검사를 진행합니다. 강원경찰이 도내 부동산 투기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도내 투기 의심 사례 11건과 관련해 공무원 12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2명, 법인 2곳 등 모두 19명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수사 단서는 첩보 5건을 비롯해 경찰청 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영월군청 등을 대상으로 3차례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도내 공직자 8명이 토지 취득 과정 등에서 위법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역세권을 비롯한 개발지구 등의 토지를 취득한 공직자 85명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 심층 조사를 벌인 결과 8명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중 3명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2명은 농지를 구입하고도 영농 행위를 하지 않았고 3명은 취득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는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7일 춘천과 철원 등 영서 일부 지역에 돌풍을 동반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7일 오전 10시쯤 강한 비구름대가 찬 공기와 만나면서 춘천과 철원 등 일부 지역에 콩알 크기의 우박이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3분가량의 짧은 시간 내린 후 비로 변해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며 산불 발생에도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가 동해중부 전 해상의 풍랑특보 발표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업이나 작업, 낚싯배 등 다중이용 선박에 대해 조기 입항을 권고하고 방파제나 갯바위, 해안가 등의 출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7일 오후부터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초속 8에서 16m의 강풍이 불고 바다의 물결도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공동 현안 논의를 위한 상생발전협의회를 출범합니다. 상생발전협의회 의제는 원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군용기 소음 피해 대응, 수도권 전철 횡성 연장 등입니다. 앞서 원창묵 원주시장과 장신상 횡성군수는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격상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춘천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당분간 중단됩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6일 기준 지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7.7%를 기록해 전국 평균 6.8%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백신 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14일까지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의료진 휴식과 함께 어르신과 장애인 편의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불편사항을 개선합니다. 강릉시가 다음 달부터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촌 민박사업장을 행정처분합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농어촌 민박사업장에서 화재와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주의 배상 능력을 확보해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법적 의무 가입으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강릉 지역은 700여 개 농촌 민박사업장 중 400여 곳이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지리산까지 연결되는 DMZ 펀치볼 둘레길과 양구, 인제, 홍천 일대 백두대간 트레일이 최초 국가숲길로 지정됐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7일 양구군 해안면에서 DMZ 펀치볼 둘레길, 백두대간 트레일의 국가숲길 지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가숲길은 산림 생태적 가치나 역사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숲길을 지정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문화와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산책로와 공원 대상으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동물 등록, 인식표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센터는 반려인 스스로 동물보호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백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태백시는 최근 태백새마을금고, 화광새마을금고와 협약을 맺고 정부 지원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담보 1% 희망대출 금융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금융기관은 50명씩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실행하고 태백시는 금리 3%를 보전합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달 태백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삼척시가 염증으로 인한 폐렴구균 예방을 위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폐렴구균을 한 번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한 번 접종으로 폐혈증과 균혈증, 뇌수막염 등의 합병증을 최대 8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중장기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합니다. 횡성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기존 사업과 신규 실책 등 중장기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대책 보고회를 갖고 분야별 경기 활성화 방안과 인구 유입, 상권 활성화 등 세부 실천 방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지 아나운서 혹시 어버이날 선물 준비하셨나요? 고민만 하고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한 쇼핑몰 기업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받고 싶은 선물과 주고 싶은 선물 1위가 모두 현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응답자의 60%가 뭐니 해도 현찰이 최고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필요한데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무래도 좋긴 하죠. 물론 그렇죠. 선물도 좋지만요. 따뜻한 감사의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 더 감동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상편지나 영상통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어버이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